이번 주는 편안했었는데 미국의 테슬라가 3일 만에 한 2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목요일 날 미 증시가 나스닥이 한 5% 급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시장도 좀 어려웠었죠. 거의 3.6% 정도 코스닥이 개파하겠는데 다행히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미 증시 급락세는 우리 시장이 좀 상세가 좀 됐고 월요일 날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번 주말 여행도 좀 많이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주 더 연장했다라고 합니다. 네. 불필요한 여행은 좀 자제하시면서 모두 같이 좀 동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리즈 분 들어온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이런 좀 즉흥적인 매매를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장중에 내재 가치를 계산한다든가 또 수급을 따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때는 그냥 편하게 시리즈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 다 분석하려면 또 이 재무제표 다 분석하기 힘들 때가 있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가 이렇게 실적이 3년간의 영업이익이 나온 게 있으면 제일 좋겠죠. 제가 만든 게 그런데 이런 거는 빨리 성장성이 뛰어나구나 보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보는 게 아침에 시리즈분 들어오느냐만 딱 보면 됩니다. 평소에 KMH는 관심이 없었겠죠. 관심 없다가 이틀 동안 지금 52주 신고가를 깨면서 이제 머리를 들었으니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전날 이 양봉이 외국인들이 23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고 이날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월요일 날 이날 7만 주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전에는 메이저 수급 없을 때는 꼼짝도 안 했었다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52주 신고가를 깨고요. 이 들어오는 형태를 가만히 봐 보시면 이것이 아침 동시효과에 한 방에 10만 주를 주문을 넣거나 아니면 장중에 수동으로 떨어지니까 사거나 그랬다면 이런 강한 양봉은 안 나오겠죠. 나 이거는 어때요? 아예 알고리즘 매매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속 사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장 끝날 때까지 사도록 설정이 됐기 때문에 종가가 최고가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동으로 리밋 걸어놓고 가격을 걸어놓은 걸 리밋 주문이라는데요. 리밋으로 주문 들어가는 거랑 수동으로 거래하는 거와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주문 들어가는 거는 주가 패턴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수동인 경우는 올라갈 땐 더 안 사죠. 적정 주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 사고 음봉에서도 사고 하죠. 그러나 CD 주문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컴퓨터는 그걸 모르죠. 설정을 안 해놨으니 가격을 설정을 안 해놨으니 계속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죠. 월요일날 많이 오른 거는 지수로 많이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만 KMH는 CS 창구와 JP모건 두 개 창구가 특히 두 개가 돌았을 때가 더 좋죠. 물량 경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지수에 비하면 거의 12배 이상 많이 올랐으니까 거의 다 이 CS와 JP모건 창구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화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도 장은 고만고만하게 0.6% 올랐습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이날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 날이에요.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한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JP모건과 메릴린치가 그러니까 거의 1시 반 정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팔고 나오든지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거의 한 10여 차례 CD 주문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0.6%입니다만 유비케어는 이날 11% 올랐어요. 그 전에 유비케어가 이 강한 양봉이 나온 적이 없고 나왔어도 중요한 거는 종가 관리가 됐냐면 종가 관리가 안 됐죠. 고점에서 다 털어먹었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유형의 형태고 이렇게 메이저가 들어오면서 종가 관리가 돼서 최고가로 끝이 났다. 이 관리자가 있는 것이죠. 이건 그 다음날 음봉을 또 잡을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 전날 종가 관리했는 세력 입장에서 물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양은 패턴이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비케어 같은 이런 유형의 패턴은 그날도 매매가 되고 그 다음날도 매매가 되고 아침에 일찍 매매한 분들은 단봉이 양봉이었겠죠. 근데 CD 주문 들어오니까 어때요? 좀 공격적으로 3, 4% 들어왔다. 끝까지 가져가자. 그랬더니 유비케어가 11%로 마감했습니다. 아마 CD 주문 매매한 분들은 그 생각을 할 겁니다. 난 유비케어 매매를 했었는데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날 몇 종목이 안 잡혔었으니까 딱 보면 앞사가 KMH도 그렇고요. 이 수요일 날은 우주일렉트로가
역사적 신고가를 깼습니다. 그전에는요 2개월 정도 죽어 있었습니다. 2개월 정도 죽어 있다가 이날만 무려 17%가 올랐어요. 17%가 오르면서 신고가를 깼는데, 네, 이날 JP모건이 한 5만 주 정도가 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50만 주에 한 5만 주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갖는 쌍끌이 14만 주가 들어왔으니까 압도적으로 메이저들이 뭐 주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지 않았었다면 네, 이 종목이 그전에는 외국인이 갖는 손도 안 댔습니다. 근데 이날 쌍끌이만 15만 주가 들어오니까 역사적 신고가 자리니까 제일 비싼 자리죠. 그전에는 싸도 안 들어오던 그들이 제일 비싼 자리에 15만 주가 들어왔고 JP모건 창구를 통해서는 CD 주문까지 걸려 있으니까 어때요? 17%가 오르면서 그날 최고가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날에 여기까지 했을 때 그 다음날 짱짱봉이 나오리라고 예측되는 패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차트 급수 공략법 제가 썼습니다. 기술적 분석 고스 따라하기도 제가 썼고요. 과거에 지금 많은 책들이 쓰고 있는 네, 기술적 분석 관련된 책의 근간은 다 제 책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책들을 다 쓴 제가 뭐 옛날에는 차트에 관해서는 제가 뭐 나름대로 국내 최고 1인자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날 패턴이 예측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 얘가 길게 자랄지 음봉으로 마감을 할지 단봉으로 갭상승 점핑함으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기준은 되겠죠. 아, 내가 21선, 60선 뚫었으니까 들어간다. 이걸 이탈하면 판다든가 이런 기준은 되겠고 최근에 누군가 관리자가 붙은 형태인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만 당장 오늘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지더라도 내일 급락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런 짱짱봉은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날 CD 주문이 들어와서 만든 거지 이거는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온다. 누군가 예상된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뭐 전문가들이 이빨이 그런 거고 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 그걸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날 보죠. 자, 이번 금요일장은 아마 매우 고전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금요일 장을 많이 끌어올렸죠. 장중에 갭 상승이 3.7%인가 갭 상승, 갭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갖다가 0.9까지 끌어올렸으니까 거의 이 양봉 바디가 한 3% 정도 양봉 바디가 나왔습니다. 비록 0.9% 하락장이긴 해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 보합 이상에서 끝난 것 같죠. 그거를 만회를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 절대값은 0.9% 마이너스로 끝이 났고 외국인 기관들 합치면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 들어온 종목을 찾기도 또 힘들었으니까 매매 관점에서 금요일날 쉽지는 않았죠. 다만 갖고 있기는 좋았죠. 아침에 마이너스로 3.5% 이상 눌렸으니 갖고 있기만 해도 양봉을 뽑았으니까 보유는 좋은데 수급이 안 들어왔으니까 매수 대상을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건 바로 조이시티였죠. 이 조이시티가 이날 거래는 한 20여만 주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JP모건과 메릴린치 창구가 들어옵니다. 거의 장 끝날 때까지 2시 한 50분까지 네, 나름대로는 작은 물량이라도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날 온라인 웹젠도 그렇고 조이시티도 그렇고 네, 이런 온라인 게임주들이 네, 금요일날 시장을 좀 주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조이시티가 오랜만에 멋진 양봉을 냈고요. 만약에 이렇게 CD 주문 들어오는 걸 찾지 않았다면 가년 그 전날 이 음봉까지 했을 때 보죠. 네, 음봉까지 패턴을 놓고 보면 그 다음날 이 양봉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이 종목을 찾을 수가 있나요? 이 자체는 조이시티는 아무도 관심도 이 안 그러면 1800개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침에 CD 주문 들어오는 것만 골라서 딱 보면 종목 한 10개 정도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제가 한 두세 개 정도를 했는데 맞으면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금요일날 실제로 한번 보시죠. 금요일날 CD 주문 검색기에 잡힌 종목입니다. 자, 여기 대략 10종목 한번 정도를 종목을 보시면 양봉 바디가 어때요? 최고가로 CD 주문 검색기입니다. 이거는 아침부터 한 두세 차례 CD 주문이 들어오면서 아 이거 이 정도면 얘네들이 컴퓨터로 걸어서 사는 거구나라고 추정이 되는 것. 근데 결론은 나중에 결과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 시점에서 아침에 이 종목이 딱 이렇게 셀렉트 되는 순간은 CD 주문 형태로 들어온다고 판단하니까 잡은 거예요. 그 종목이 본다시피 네, 그날 음봉이었었죠. 음봉이었었고 양봉이었습니다만 마이너스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CD 주문 검색기에 잡힌 종목은 거의 플러스고 최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시장과 전혀 무관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뭐 밸류가 좋아서 내재 가치가 또 청산 가치가 뛰어나서 올라간 거 아니죠.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수가 되고 고수가 되려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어제는 급락했고 오늘은 급등을 합니다. 또 같은 업종 안에서도 어떤 거는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는데 급락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 업종이 좋으니까 뭐 지금 산업이 좋으니까 네,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하루는 양봉이 하루는 음봉이지 매일 양봉 아니잖아, 그죠?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종목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실적으로 밸류로 계산해서 설명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어제는 떨어졌을 때는 뭐로 설명을 할 것이고 실적이 좋았는데 오늘은 올랐을 때 누가 상담을 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올랐다 명분은 되지만 떨어진 날은 뭐예요? 장을 감안해야죠. 지수도 감안하고 수급도 감안해야죠. 그래서 정확한 거는 그날 수급 갖고 오늘 양봉이 나왔다. 수급 때문에 음봉이 나왔다. 이걸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보니 이거는 어쨌든 흐름은 하루 이틀 흐름이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직업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분에게 갖고 가는 종목은 있고 매일 트레이딩하는 분에게는 이거보다 더 나은 검색기는 없는 것이죠. 꼭 CD 주문 검색기로 매매를 꼭 해보시고 이거를 경험해 보시려면 월요일 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항상 하지요. 그때 들어오시면 CD 주문 검색기를 이용해서 거기서 제가 띄워놓습니다. 보시고 직접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딱 보시면 이 순서대로 따다다다닥 잡힙니다. 그 종목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잡아놓고 종가 던지면 와 어떤 건 뭐 따블도 먹고 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